오늘 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냈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선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서영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검은 한 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양시장이 사흘 연속 하락으로 마감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5%대 하락하면서 7,20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전 한때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이내 하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낙폭을 키워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이 오랜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지만 지수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5%대 하락하면서 785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반면 원달러 환율을 살펴보면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두 달 만에 1,400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하지만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과 이란의 이 갈등 재점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약세장 안에서도 일부 정유주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부각되며 관련 종목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진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오늘 1시간 동안 짚어보시죠.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주식 라운지 1등을 포착하는 남자 박진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지난주에 나와주셔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면서 정밀 진단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불거진 시장인데요. 참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인사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범투자문의 박진환 전문가입니다. 오늘 방송 출연하는데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장이 빠지면서 우리 주도주도 30%까지 지금 하락했는데 넥스트 장에서 이란발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투매가 쏟아진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왔는데 넥스트 장에서 손절하는 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내일 시장은 지금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내일장 오전 한 10시, 11시까지는 보고 결정을 해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5월달, 6월달 계속 팔기만 했는데 자, 주가 수준이 어떻죠, 지금? 계속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코스피가 거의 22% 정도 하락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팔던 외국인들 어땠죠? 오늘 수급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도 주가 상황에 따라서 그 포지션을 변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속설이 있죠. 외국인이 사면은 웬만하면 지수는 오른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장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지금 구간대이긴 합니다. 우리 주도주 SK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30% 지금 정도 하락한 구간이기 때문에 주도주는 30%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30%를 벗어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는 주도주에서 탈락한다. SK하이닉스가 주도주에서 탈락한다면은 우리 시장 강세장도 그때는 마감이 되는 거겠죠.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강세장으로 다시 반등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시장이 완전히 바뀌면서 약세장으로 갈지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내일 그 다음 날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아주 중요한 시기 이때 포기하지 말고 시장을 계속 봐야죠. 그냥 그저 내 계좌 종목들 물린 채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먼저 짚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는 뭐 이제 신고가 매매 그리고 당일 돌파 매매 이런 매매를 상당히 즐겨하고 5월달, 6월달에 이런 매매를 했었죠. 왜냐하면은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매매가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신고가 종목들을 정리를 하는데 그 개수를 통해서 시장의 그런 힘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5월달, 6월달에는 신고가 종목들이 거의 30개, 막 40개씩 쏟아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고가 종목이 1개, 2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도 보면 테마성 종목들, 시가총액 뭐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의 힘이 약하다. 특히나 지금 수급이 공백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거의 그 일일 거래 대금이 6조 원 정도 나오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도 처참하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거꾸로 매매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거꾸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건 뒤에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코스피 이틀 연속으로 사이드카.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꽤 오래 있었는데 이틀 연속 사이드카를 맞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제는 이제 사이드카 플러스 8%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었고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 걸렸고 코스닥 역시 또 깊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도 이제 장 초반까지만 해도 오늘은 그전과는 달리 오늘 진짜 반등이 나오는 듯한 오전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점 대비 거의 10%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10시를 고점으로 10시가 또 어떤 시간대냐면은 CFD라고 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한 그 전문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증거금을 만약에 확보를 못할 경우에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10시를 딱 기가 막히게 10시를 고점으로 그때부터 시세를 반납하더니 이제 종가까지 계속 하락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그런 종가를 형성을 했죠. 이거 조금 많이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 이건 정말 안 좋은 신호인데 일단은 내일 복수. 내일 만회할 기회가 지금 아직은 남아있어요. 희망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윗꼬리 달더라도 다음날 다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더 터지면서 윗꼬리를 잡아먹는 그런 양봉이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더 내일은 확인할 만한 그런 구간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맨날 파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이들도 그 포지션을 보면서 지수 상황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구간에서 팔기에는 조금 밸류상 너무 싼데 그런 판단이 들 때는 안 팔잖아요. 오히려 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좀 긍정적 소식, 시장에 계속 긍정적 소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나마 긍정적 소식이 하나 들려오죠. 뭐냐면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죠. ADR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미국 달러로 거의 300억 불 정도 됩니다. 우리 환화로 환산할 경우에 45조 정도 됩니다. 45조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규모죠. 이 달러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하고 그 원화로 환전한 돈을 국내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들어올 때 달러로 들어오니까 이건 달러 원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1,550원대 중반대에서 머물던 지금 달러 환율이 급하게 아래로 방향을 틀어버렸죠. 선물환 매도라고 해서 미리 이걸 예상을 하고 들어오니까 확실하니까 아랫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긍정적인 뉴스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환차손을 계속 환율이 윗방향으로 올라갈 거예요. 환차손을 입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망설이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만한 그런 유인이 되는 긍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괜찮은 소식이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반대 매매 계속 터집니다. 이 폭탄이에요.
9시 오늘 예상 체결가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인데 예상 체결가가 딱 걸리자마자 하한가로 걸렸던 종목들이 수두룩했었습니다. 그건 바로 증권사에서 신용매매, 신용반대매매 물량을 시장가로 던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9시쯤에 그런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내일 시장이 진짜 우리 강세장이 더 이상이 끝나는 건지 그래서 하락장 초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시 강세장이 유지되면서 다시 반등을 하는 건지 그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구간이니까 내일 한번 끝까지 시장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보는데 저는 이제 제가 코스피 지수 자체를 진짜 기가 막히게 그 방향을 예측을 하는데 볼 때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갭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갭 구간. 상승을 할 때 붕 떠서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전날에 뭐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때 재료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갭으로 뭐 3%, 4% 몰라서 시가가 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는 좋은데 올라가는 구간에는 좋은데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게 약간 폭탄처럼 작용을 합니다. 이 갭 구간, 갭을 메우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계속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죠. 근데 이 갭이 거의 2달, 3달 동안 메워지지가 않았었는데 이번 코스피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메워졌습니다. 그 포인트는 7,324포인트인데 그게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메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기술적으로 저는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수를 볼 때 이거 기술적인 그 타이밍을 통해서 반등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지수는 진짜 큰 힘이죠. 지수는 큰 힘인데 거기서 장대 음봉이 3번 연속 떨어질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라도 다음 날 반등이 잘 나옵니다. 자, 오늘까지 3번 연속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이러면 내일은 일단 한번 반등이 나와요.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은 기술적으로라도 크게 한번 내일 장대 양봉이 나올 거니까 그걸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포지션을 잘 한번 재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코스피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코스닥은 안타깝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곳이 또 코스닥이기도 하고 코스닥 뭐 3,000포인트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리고 뭐 코스닥 액티브 ETF도 출시되면서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된 날이 거의 최고점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냥 지금 금융 위기급으로 그 고점 대비 하락을 했죠. 거의 36% 정도 되나요, 지금 하락률이? 네, 맞죠. 고점 대비 36%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2, 개별 주식들은 곱하기 뭐 70% 하락한 종목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금은 이걸 V자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거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지금이라도 반등을 할 때, 내일장 반등을 할 때 옮겨 타서 믿을 만한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좀 SK하이닉스죠. 저는 오늘 시장 볼 때 SK하이닉스 그 종목 하나만 봤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 있는 분들한테도 오늘은 SK하이닉스 봐야 된다. 이 종목이 우리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갈지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역시 내일 반등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SK하이닉스 누가 봐도 주도주잖아요.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망가지면은 다른 모든 종목은 훨씬 심하게 망가지는 겁니다. 일단 이 주도주라도 30% 안쪽으로 반등을 하면서 위에서 잘 버텨줘야지 그나마 재료가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뒤따라서 이제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 반등이 이어지니까 SK하이닉스 움직임 내일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이제 방송 공략주로 들고 와서 뭐 수익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익 난 뒤로 계속 하락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악구간, 뒷구간이라는 겁니다. 악구간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뭐 신고가
연장, 신고가 만들고 신고가 연장으로 계속 쭉쭉쭉 우상향하는 이런 악구간인데 이때는 매매가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냐면 돌파 매매, 신고가 매매 이런 매매를 해줘야지 시장에서 수익을 잘 낼 수가 있죠. 근데 이 뒷구간이라고 합니다. 뒷구간. 뭐 이걸 엘리어트 파동, 뭐 뒷파 3파동 이런 식으로 말도 하죠. 이렇게 뒤로 떨어지는 거 이런 파동. A, B 뭐 이런 파동을 말하는데 뒷구간 파동인 겁니다. 뒷구간에서는 돌파 매매 절대 하면 안 돼요. 돌파 매매 절대 하면 안 되고 음봉에 받아야 돼요. 받아야. 완전 매매 스타일이 달라진 거야. 음봉에서 받으면서 음봉에 투매가 떨어졌을 때 받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올 때 그때는 오히려 팔아야 돼요. 악구간에서는 양봉 나왔을 때 어땠죠 우리가? 악구간에서 양봉 나오면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양봉이 나오면 와 좋아. 다음 날도 양봉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뒷구간에서는 반대로 양봉 나올 때는 팔아야 될 기회다. 음봉 나올 때 깊게 음봉으로 빠질 때는 오히려 사면서 반등을 노려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맹점이 있어요. 모든 종목이 이게 통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만 이게 통하는 겁니다. 그건 또 강조드리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에서만 이런 식으로 뒷구간 매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기도 이제 제가 뭐 구대천왕이라고 일컫죠. 지금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가장 추세가 좋았던 그런 종목들을 9개 종목을 묶어가지고 제가 구대천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진짜 시장이 지금 망가지기 전까지도 엄청 강했죠.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7배, 8배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빠지더라도 반등도 좀 나와줘요.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요거 타점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략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LNC 바이오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인데 지금은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어제는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 시속 게임처럼 시속 게임이라는 게 한쪽이 올라가면은 한쪽이 내려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떨어지면은 그 대척점에 있는 바이오 섹터가 좀 올라와주는 이런 흐름이 어제는 조금 포착이 됐는데 오늘 시장이 한 번 더 망가져 버리니까 이런 시속 게임조차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하락이 반복이 되면은 정말 고통스럽고 진짜 사람들이 악소리도 안 난다고 하죠. 악소리도 안 날 정도로 진짜 하락이 급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지주군 듯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그 SK하이닉스 ADR 상장 요 재료도 있고 하니까 요거까지는 한번 보면서 그래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반등 한 방은 나올 것 같아요. 한 방 세게 나오고 그 자리를 어떻게 잘 지켜주는지에 따라서 다시 또 우리 시장이 강세장으로 다시 또 올라갈지 아니면 하락장 초입으로 들어갈지가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이 주도주는 30% 룰을 지킨다. 즉 주도주는 30%를 이탈하더라도 바로 반등이 크게 나오고 30%를 크게 이탈할 경우에는 더 이상 주도주가 아니다. 요 룰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이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시장의 맥을 짚어드리고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흐름이라는 거죠. 자, 모든 종목은 이 지수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지수가 뭐 6%, 오늘처럼 5% 이렇게 어제 서킷 걸리는데 내 종목은 절대 못 올라가죠. 지수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수가 올라간다, 턴한다 하면 내 종목도 턴하고 7%, 두 자릿수 상승률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일 특히나 중요합니다. 내일 꼭 들어오셔야 돼요. 내일 들어오셔서 실시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내일장, 자, 우리가 약세장 초입으로 들어가는지 다시 강세장으로 돌릴 수 있는 그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저와 함께 하시는 공간에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좀 파랗게 질리면서 버거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포기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그 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이 앞서서 지금 시장 정말 중요한 길목에 있기 때문에 공포에 투매를 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침착하게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전문가님의 1등주 전략이 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전략이었죠. 이 전략을 통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이제 세 종목, 박진환 픽으로 세 종목과 함께 또 히든 공략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과 노하우들 전부 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요새 정말 시장이 어려워서 실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등주 전략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뭐 1등주 검색기를 통해서 5월 달, 6월 달에 멋진 종목들 많이 잡아냈죠. 근데 최근 시장에는 당연히 제 검색기에 1등주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뭐 포착되는 종목 해봤자 당일에 뭐 2%, 3%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도 작고 뭐 색깔 자체도 AI가 입혀지지 않은 그런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 매매할 때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지금은 SK하이닉스 이 주도주가 어떻게 되는지 주도주의 낙폭 가대 시점에 매매하는 게 오히려 그나마 수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이니까요. 가장 강한 종목이 올라갈 때도 크게 올라가고 빠질 때도 덜 빠진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셔도 내 왜 1등주를 매매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 이 종목이 장 초반에 강했어요. 근데 이 차트 자체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7월 달 들어오면서 6월 말부터 시작해서 7월 달 들어와서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죠. 이제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SK하이닉스가 패턴상 3개월 올라가고 한 달 쉬고 이 패턴을 반복을 했었어요. 뭐 2달 올라가고 한 달 쉬고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 한 달 쉬는 구간이 딱 7월 달, 3달 열심히 달렸죠. 4, 5, 6월 달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7월 달 들어와서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는데 7월 달 요 국면을 무난하게 그러니까 잘 어떻게든 버텨서 잘 넘어갈 경우에는 다시 또 패턴상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그런 랠리를 펼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7월 달 이게 조정을 잘 버텨야지. 잘 조정도 이제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이 잘 이루어져요. 조정이 아니고 그 지금 강세장 흐름이 바뀌는 그런 변곡이 되지 않고 그냥 조정 정도로 잘 마무리할 경우에는 다시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희망이 있죠. 그 빅테크라고 하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실적 시즌 돌입하면서 7월 22일부터죠.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 규모, 올해 하반기에 투자 규모 또는 내년 투자 규모를 밝힐 텐데 그때 투자 규모가 만약에 늘어난다. 늘어나면 어디가 수혜죠?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 또는 엔비디아, GPU 만드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그 기업들의 돈이 제대로 들어오네. 아직 꺾이지 않았네. 시장이 아직 더 간다 하면은 다시 또 시장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월 지금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부터 요 빅테크 실적 발표 시즌이 있으니까 그때 즈음에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이 AI 강세장이 그때는 진짜 꺾인다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AI 강세장이 꺾인다 하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끝나냐? 네. 색깔이 달라진 거죠. 색깔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지금은 시가총액 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막 하루에 5%, 10%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삼성전자는 기껏 올라봤자 하루에 2% 올라오는 종목인데 왜 5%, 10% 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합세를 못 했는데 과거에 이 10년, 20년 동안 그 박스피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다시 또 이런 약세장에 돌입할 경우에는 이 강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못 가고 테마주 장세가 올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뭔가 뭐 선거 또는 뭐 다른 테마를 만들면서 1등부터 뭐 10등까지 1등 종목은 당일에 상한가 가고 다른 종목은 20%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의 테마주 장세가 올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어떻게든 이제 돈 벌 기회는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힘든 구간이지만 버텨야 돼요. 버텨고 살아남고 절대 레버리지 쓰지 말고 신용 미수 쓰지 말고 최대한 매매 자제하고
딱 여기다 싶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 매매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렵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6월 달 시장 꺾이면서 내 계좌는 엄청나게 다쳤고 고점 대비 50% 정도 하락한 종목들도 수두룩하고 나는 조급하고 누구는 벌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만회해서 내 손실분을 만회해서 다시 계좌를 원상복구시키고 싶은데 안 되죠, 그게. 왜? 그럴 환경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버티자는 거. 버티고 견디다 보면 조정이 무사히 지나가면은 그때 다시 돈 벌 기회가 온다는 거. 그때까지 돈이 있어야지 그다음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잘 버티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말을 이어가자면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늘 분봉상 아주 강한 진짜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진짜 확실하게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리장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색깔이 좀 다르죠. 분홍 색깔은 프리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8시부터 8시 50분 사이에 프리장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칠해놨고요. 이거 HTS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얀색은 이제 본장부터 이제 F타장 그 구간인데 프리장에서는 약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죠. 미국장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본장 딱 9시에 반대 매매 터지자마자 수급이 확실하게 붙으면서 딱 말아 올려버렸죠. 말아 올려서 10시까지는 거의 1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저가 대비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그 뒤에 다시 또 신용 그 CFD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했죠. 이때 보면은 지금 우리 시장은 일본 시장 나스닥 선물과 굉장히 동조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10시 15분 정도 지나면 중화권 시장이 개장하는데 그 TSMC 또는 홍콩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의 영향력도 지대하죠. 그래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 흐름을 같이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그 홍콩이나 뭐 대만 증시가 상당히 좋았다면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위로 더 말면서 종가까지 고가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겠죠. 근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더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내일 한번 종가까지 고가로 가는지 요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개인들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터졌어요. 오늘 제가 그 거래소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신용 매매가 오늘 엄청나게 터졌을 겁니다. 신용 반대 매매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안타깝지만 오히려 매물대가 가벼워지면서 올라갈 때 비교적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상승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할 종목은 없어요. SK하이닉스밖에. SK하이닉스만 보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탑점 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뒷자리에서 빠졌을 때 사고 종가가 고가로 갈 만한 그런 10시 이후에도 시세가 단단하게 지켜준다. 나스닥도 막 올라간다. 계속 가권 지수도 올라간다. 니케이도 올라간다. 키옥시아가 지금 랜드 플래시 만드는 기업인데 일본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자, 30배, 30배가 올라가지고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AI 반도체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 종목이 저 종목을 보니까 괜찮네, 올라가네 이러면 계속 대먹임처럼 같이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른 것들 보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내 종목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1등주 매매하는 거는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8월 달, 9월 달에 시장이 좋아지면 그때 하루에 20% 올라가는 종목이 반드시 나오니까 이 시장에 섭리입니다, 섭리.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니까 그때 제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요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결국에 조정 뒤에 반등이 올 때도 가장 강하게 올라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던 SK하이닉스 전문가님의 검색기에도 포착이 됐었죠. 이름 올리고 최대 8%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 시청자분들이 검색기 통해서 직접 찾아보실 수도 있고 또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 전문가님이 매주 수요일에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 3가지 종목 박진한 픽으로 말씀 주실 예정인데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또 만나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박진한 픽 대망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SK하이닉스입니다. 계속 SK하이닉스 무세가 됐죠. 왜냐하면은 이게 주도주니까요. 하이닉스가
30% 룰을 깨면서 주도주에서 탈락하게 될 경우 우리 시장은 약세장으로 본격 진입하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 재료 자체는 아직 좋은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저는 이때가 한번 SK하이닉스의 고점이 나오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우리 빅테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빅테크 종목들,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수년 동안 지지 않는다, 나스닥은 신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속 올라갔던 이유가 빅테크들이 돈을 워낙 잘 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돈을 잘 버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주 친화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벌어와가지고 자사주를 사서 소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 좋죠. 시중에 풀리는 이 주식 숫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 빅테크들의 주가가 올라갔던 겁니다. 애플이 대표적이었죠. 근데 SK하이닉스도 돈을 워낙 잘 벌잖아요. 지금 뭐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는 거의 89.4조 원이 나왔는데 하이닉스가 거의 60조 원대 70조 원대 초반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번 분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주주 친화적인 행동 요구할 수가 있겠죠. 자사주 매입 소각. 요 재료가 아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가를 찍을까? 또 싶은 생각도 드네요, 지금 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빅재료 요거까지는 아마 소진이 되고 나서야 SK하이닉스가 고점을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가까운 시일, 즉 금요일 날 ADR 상장 재료가 있죠. 이거는 수급적으로 좋은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돈 잘 버는 거 아니까 여기에 투자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투자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죠. 우리나라 주식 그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편의를 위해서 그냥 그 계좌에다가 계좌 쓰면서 이거 그 달러로 SK하이닉스 사면 돼. 이런 식으로 길을 열어줬죠. 이렇게 되면 TSMC의 사례를 봤을 때 프리미엄이 대략 한 10% 정도 붙었어요. 지금 TSMC, 대만의 이 파운드리 그 기업도.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도 주가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겠죠. 이 수급 대비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자, 우리 스페이스X 사례를 알죠. 스페이스X. 상장하자마자 그 큰 기업이, 시가총액 큰 기업이 30%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이 대기 자금이 워낙 넘친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 10배 초과 청약했다는 그런 오늘 뉴스도 있었죠. 요것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아직 살아있네요. 내일 크게 한번 반등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왜 말씀드린 게 있죠. 이게 1, 2, 3. 1, 2, 3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수도 그렇고 이런 SK하이닉스 같은 시장의 총대장주한테도 잘 먹히는 건데 크게 하락을 3번 했죠. 1, 2, 3. 자, 리버스 1, 2, 3라고 하는데 이건 또 상승장에서도 먹히는 건데 이제 반대로 양봉이 1, 2, 3 나올 경우에는 세 번째 양봉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 반대로 리버스로 음봉이 3번 떨어지면 세 번째 정도의 대략 저점을 만든다. 그러면 네 번째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 총대장주한테는 이 패턴이 먹힐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 전략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 오시면은 실시간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전략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또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흘러내리면서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의 전략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계속해서 SK하이닉스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고 또 반등을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첫 번째 픽은 SK하이닉스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봐야겠죠. 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거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마키나 락스라는 종목인데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이죠. 자, 안두릴 팔란티어 미국 주식, 요즘 해외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방산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수혜를 잇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방산은 어떤 데인가요? 바로 국가 기밀을 다루는 데죠. 국가 기밀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수가 없어요. 여기 도입하는 순간
우리 국가 기밀 데이터가 전부 다 저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버린 AI라고 해서 국내 기업이 이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담당해야 돼요. 방산에는 거기서 가장 앞서 있는 바로 기업이 이제 마키나 락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마키나 락스라는 게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 또는 이제 기업들을 볼 때 이 기업 사명을 반드시 뜯어봐요. 기업 사명을 뜯어보는데 이제 마키나라는 게 머케니컬, 이 기계라는 뜻이고요. 스페인어로 기계라는 뜻이고 락스가 우리가 알듯 흔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I로 이제 피지컬을 흔든다, 기계를 흔든다, 세상을 뒤집겠다 이런 포부를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흔들까 싶네요. 하여튼 재료 자체는 좋은데 이제 주가 흐름을 봐야 되겠죠. 주가 흐름이 어떠냐 하면은 상장 초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틀 동안 거의 첫날에는 맥시멈 최대 상승폭까지 도달했죠. 그래서 공모가 대비 4배까지 상승했고 다음날 상한가를 한 번 더 가고 그 다음날부터 쭉 하락하더니 지금 계속 하락하다가 여기 노란색 라인이 보이죠? 요때부터 상한가를 한 번 가더니 시세를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신규주가 왜 시장에서 주목을 받냐면 지금 시장에 갈 자금 돈은 있는데 조금 남아 있는데 살 종목이 없어서 그래서 살 종목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자금이 어디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디를 찾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재료 자체는 있으니까 이런 신규주로 돈이 몰리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 이런 패턴 자체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뭔가 상단이 막히고 갈 자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신규주, 이름 바꿔면서 다른 또 신규주 나타나면 거기로 가겠죠. 그래서 어제는 또 이제 상한가 한 종목 있었죠. 그거는 레몬 헬스케어라는 종목인데 그것도 신규주였죠. 이런 패턴을 알고 있으시면은 그래도 좀 건드려 볼 만하죠. 근데 신규주는 좀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또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픽으로는 마키나락스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이 어려울 때도 상한가와 급등을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 방산과 제조 분야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박의 마지막 종목만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픽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정말 뜨거웠던 종목이죠. 거의 5월달 젠순항 방한 이슈로 인해서 거의 큰 종목이 거의 3번 정도 상한가급으로 갔었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LG전자가 근데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도 훨씬 실적이 잘 나왔어요. 1.5조 원 정도 나왔죠. 지금 시가총액이 30조 원이 좀 안 될 겁니다. 30조 원 부근인데 1.5조 원 곱하기 4 하면은 6조 원. 그럼 PR로 따지면 5배가 되겠네요.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은. 근데 지금 PER이 먹히는 시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은 LG전자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재료가 굉장히 큽니다. 피지컬 AI, 로봇 분야에서 지분 투자를 잘 해놨고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생산할 수 있고 액추에이터라는 게 뭐죠? 관절과 모터인데 이게 로봇에서 그 원가 비중이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액추에이터를 생산한다는 건 핵심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이제 냉각 시스템 요게 앞으로 LG전자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겁니다. 자,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분야도 아마 여기가 될 거예요. 자, 그 LG그룹의 C-레벨들이 그 임원들이 대거 한번 엔비디아 본사로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때 크게 논의했던 게 바로 요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 이 전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NV링크라고 해서 그 GPU 또는 그 부품들을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고 LG전자와 협업을 하면서 피지컬 관련된 분야 AI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LG전자가 엔비디아와 협업하는 거, 요거는 아주 강력한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라고 하죠.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한번 투자 결정을 내리면은 계속 거기만 믿고 쓰는 겁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TSMC에서 지금 퀄리티가 한번 보장을 받았죠. 품질 보장을 받았죠. 그냥 믿고 쓰기만 하니까 계속 TSMC 그냥 우리
칩 만들려면 그냥 TSMC 맡기니까 TSMC는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증설을 꾸준히 해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까지 그 물량이 안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게 그 특징 자체가 만약에 이어진다면은 역시 LG전자도 빅테크 수주를 한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믿고 쓰는 그런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거, 요걸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 찍고 지금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긴 한데 지금 아무리 뭐 실적이 잘 나와도 지수 자체가 지금 부진하니까 이 종목이 많이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래도 지수가 반등하게 될 경우에 SK하이닉스가 밀리지 않고 30% 룰을 지키면서 반등에 성공한다면은 그때 후발로 돈이 몰릴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로봇과 관련된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SK하이닉스 주도주가 먼저 자리를 잘 잡고 그 다음에 갈 만한 종목이 뭐 로봇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반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 섹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괜찮네 하면서 수급이 퍼질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반드시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마지막 픽으로 LG전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젠슨함 방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실적도 잘 나와줬고 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까지 줄줄이 나와주고 있죠. 또 전문가님이 피지컬 AI와 함께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까지 앞으로 LG전자의 전망이 또 밝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을 함께 좀 만나봤고요. 또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지만 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네, 전문가님 또 단기 트레이딩에 강점을 가지고 계신 만큼 이런 시장에서도 공략해 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노하우가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노하우.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할 종목이 거의 없죠. 저도 이제 매매를 많이 하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매매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항상 시장이 이렇지는 않겠죠. 8월 달, 9월 달 좋아지면 또 매매할 종목이 쏟아질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노하우 몇 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당일에 매매할 종목은 전날에 이미 그 대상이 추려져 있어야 돼요. 후보군이라고 하죠. 후보군이 추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일에 갑자기 올라온 종목은 절대 매매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종목이 특정한 여러 개 종목들이 다음 날 어떻게 흘러갈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돼 있어야 되고 실제로 개장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올라가네? 그때라서야 매매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호가창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가창이 직접적으로 그 종목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사야지 강력하게 살수록 당연히 좋겠죠. 호가를 위로 잡으면서 긁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호가를 긁어가면서 사야지, 시장가로 긁어가서 사야지 그 종목이 진짜 강한 거죠. 그래서 강한 종목들, 제가 이런 종목이 강하다고 말씀드리죠. 어떤 종목이냐면은 분봉상 차트가 이래요. 상승, 분봉, 일봉이에요. 일분봉이에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종가까지 고가로 가는 하루에 20%, 심하게는 30% 올라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호가가 진짜 강하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때 호가가 엄청나게 체결 속도가 빠르고 그 호가 잔량이 딱딱딱 없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호가 봐야 돼요. 호가 보면서 그 종목의 힘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SK하이닉스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이 흐름이 나왔어요. 진짜 강한 호가 흐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종목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일의 고가와 저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라인입니다. 자, 요 라인이 전일의 고가, 삼성전자 고가 라인이고 전일의 요 파란색이 전일의 저가인데 지금 삼성전자 밑에 매물이 없죠. 그러니까 밑에 뚫려 있죠. 뻥 뚫려 있죠. 차트가. 그렇기 때문에 전일의 저가 라인이 뚫리는 순간 삼성전자는 훨씬 더 크게 종가까지 저가로 빠지는 거죠. 애프터장에서도 더 하락하면서. 그래서 이런 자리는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저가와 고가를 통해서 이 종목이 잘 버티는 건지, 반등이 나오는지, 이 단기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반대로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내일 크게 반등 안 나면 전일에 이 고가 라인을 힘차게 뚫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겠죠. 분봉상 우상향했죠. 그래서 내일 요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도 성과를 내고 싶다, 결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단기 트레이딩 기준과 또 노하우를 참고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의 난이도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접근해봐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통주 전략까지 함께 활용하신다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은 시간 안에도 전문가님의 종목과 노하우 끝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식 라운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기다렸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매주 수요일마다 전문가님이 직접 선정한 공략주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네,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강했던 종목이 빠질 때 뒷구간이라죠. 뒷구간 매매 어떻게 하는지 그 전략을 제가 잡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앞에서 한번 힌트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자, 7배, 8배 올랐던 종목인데 세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엔진으로 달리는 종목인데 뭐 MLCC 그 전류가 모이는 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FCBGA는 그 GPU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가장 비싼 부품에 받쳐주는 기판 역할을 하는 그거를 말하고 그리고 실리콘 커패시터는 MLCC에서 이제 세라믹 커패시터의 다음 버전, 진일 보완 버전. 그래서 이 세 가지 재료 모두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다 탑티어예요. 여기서 다 세 가지 다 탑티어고 실리콘 커패시터는 1등이에요. 1등. 글로벌 1등. 여기서 실제로 빅테크 수주 이력도 있고 빅테크 수주 한번 받으면 어떤다고 했죠, 제가? 계속 수주가 꾸준히 한번 믿고 괜찮네, 퀄리티 좋네. 그럼 믿고 계속 들어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미래의 이 실적에 큰 지대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를 보면은 또 아실 텐데 가격대가 크죠. 가격대가 큰 종목이 몇 개 없는데 맞습니다. 그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나왔죠. 뭐냐면은 1, 2, 3. 진짜 강한 종목이 3번 연속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보통은 저가가 나온다. 즉 4번째는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구간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이 초록색 선이 60일선입니다. 지수랑 SK하이닉스와 굉장히 유사한 차트예요, 지금. 오늘 애프터장에 1안발 그 중동 리스크로 투매가 한 번 더 떨어졌죠. 애프터마켓 하면 투매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장에는 오히려 이거 물량을 받아 먹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매수가를 시초가로 제시해 드린 게 아니라 133만 원으로 이렇게 딱 가격을 지정해 드릴게요. 요 이하로만 사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55만 원, 손절가는 12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돌파 매매 좋아하고 신고가 매매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겠지 그런 형태로 매매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앞구간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앞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용기 내서 그렇게 신고가 매매를 하는 거고 뒷구간에서 그렇게 하면은 다 물린다고 했죠. 물리니까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음봉 크게 떨어지면 이격이 벌어질 경우에 단기 이동 평균선과 지금 주가의 이격이 벌어졌을 때 깊이 빠졌을 때 받아서 반등해주면 파는 전략. 지금은 이게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만나봤습니다. 히든 공략주의 경우에는 정확한 종목명이 방송 이후에 전문가님의 공부방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공부방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박진환이라고 세 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시장에서 가장 강한 1등주를 포착할 수 있는 검색기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섹터와 종목, 타점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 도구고 이러한 정보들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라이브 방송도 열려 있죠. 전문가님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전문가님의 공부방에서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히든 공략주까지 전문가님의 1등주 전략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진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